자, 용해도는요. 볼게요. 자, 용해도는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래. 일단 여기서부터가 좀 불친절하죠? 이 용해도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머릿속에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정한 온도. 온도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온도는 변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 양도 정해놓았어요. 양도 일정해. 온도도 일정해. 일정한 양의 용질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용도에서 양도 특정해, 온도도 특정해, 그 용질 중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고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그 질량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용질이나 용매 이런 것들이 뭐냐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면 좋겠죠? 용매의 용질을 녹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큰 문제 없죠? 자, 그랬을 때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일단은 그러니까 용해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용해도는 뭐였어요? 어떤 뭐 특정한 양과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용해도 이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합리화를 인정을 해줘야 돼. 얘가 그냥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 과포화 상태라고 부른다.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요,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용해도의 정의는 뭐였어요? 간단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고,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질이었어. 용질의 양. 문제 없지?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과포화 상태라는 거 있어요. 과포화. 이 친구는 뭔데요? 용해도 이상이야. 용해도 이상으로 뭐 있어? 녹아져 있는 상태야. 용해도를 넘어버렸다고. 문제 없죠, 여기까지. 용해도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양인데, 양까지 쓸게요. 용질 양인데, 그거를 넘어섰다고.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 바로 포화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해. 과를 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얘는 포화 상태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요? 용해도 보다 같거나 적은 용해도 아래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됐어요? 결정화는 뭐냐면요,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으로, 여기서 끊고,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뭐요? 입자 하나하나의 평균 지름.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돼요. 에서 한번 더 끊어봅시다. 포화 상태였으면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물로 생각해 볼게. 이렇게 비커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뭐 소금을 녹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녹지가 않죠. 소금을 계속 녹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녹지 않죠. 근데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상태에 딱 다다랐어. 그럼 이 순간이 용해도랑 그러니까 용해도에 딱 맞춘 거죠. 최대. 근데 거기서 소금을 억지로 더 녹여.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정화는 포화 상태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돼. 과포화 상태가 일어나요. 됐어요? 그 상태에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나와요. 소금이 덩어리 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해 갔죠? 여기까지. 한 문단 다 간 다음에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이런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요, 입도가 작아. 그래 뭐예요? 입자 하나하나의 이 하나하나의 지름이 별로 크지 않아요. 이 하나하나가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공정은요,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되는 제약 분야에서 쓸 수 있대요.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몸 안에 이제 많이 스며야 될 때 그때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우리가 짚어보자면 이거예요. 뭐가 찝찝해요? 도대체 이 과포화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이런 게 조금 애매하다고. 왜냐면 봐요. 용해도가 최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최대라는 거는 그 이상이 있다 없다? 없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뭐라 해볼까? 대한민국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을 이긴 대한민국인. 말 돼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수능 제일 잘 본 사람은 뭐야 그럼? 누구야? 대한민국 수능 제일 잘 본 사람 뭐라 불러? 만점자. 보다 더 잘 본 사람은 있어 없어? 이거 이상하다고 얘들아. 그러면은 도대체 용해도 이 최대라는 이 최대라는 카운팅에서 도대체 이 과포화로 어떻게 오는 걸까? How? 이거 맞춰봐. 이 안에 힌트 있어. 영준이 맞춰봐. 굉장히 간단해. 금기의 영역에 손을 대면 돼. 쌤이 아까 건들면 안 된다는 거 있었잖아. 그렇지. 이거에 장난질 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 왜냐면 봐. 용해도라는 거 일정 온도, 일정 양 용질에 최대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었어. 근데 거기다 일정하지 않게 만들어서 오버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온도 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들면 안 되는 거 건들면은 최대가 뚫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 최대일 수 있는 조건을 달아버렸잖아. 이런 조건일 때 최대다. 이 최대를 뚫어버릴 수 있는 케이스.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 정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자, 결정화 공정, 제약이 이럴 때 이제 쓴다 그랬어요.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쓴대요. 초임계 유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초임계 유체를 쓴대요. 오케이, 이거를 써볼 거야. 이 알갱이 만들 거야. 자, 물질은요.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특정 온도보다 높고 특정 어떤 임계 압력보다 높고 이 상태가 초임계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때 임계 온도는 뭐예요?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야. 지금 계속 이제 복잡하다. 자, 임계 온도는 뭐예요? 뭐예요? 액체 상태의 최고 온도야. 근데 봐봐 얘들아, 초임계는 뭐래? 이 임계 온도를 어떻게 한 거야? 임계 온도를 넘은 거지. 초임계니까. 그럼 봐, 액체 상태일 때의 최고 온도야. 이거보다 높으면 더 이상 액체로 존재하기 어렵겠죠? 됐어요? 그리고 임계 압력은요, 기체 상태의 최대 압력이야. 이거보다 높으면은 기체로 존재하기 어렵겠죠? 됐어요? 근데 봐,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이야. 그러면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야. 됐어요? 기체로 존재하려면은 압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됐어요? 이거보다 낮아야 돼요. 됐어요? 근데 얘가 액체로 존재하려면 임계 온도보다 낮아야 돼. 근데 온도도 이거보다 높고, 그러면 액체도 아니고 얘보다 높아. 그러면은 기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게 초임계 상태. 문제 없죠? 자,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간 거리는 기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그러니까 이 상태가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니까 그 사이에 어딘가라는 거예요. 뭔가 애매한 사이. 이해갔어? 그렇지만 이 상태는 어떠냐면요, 물질의 분자간 거리는요, 그 물질이 기체일 때보다는 가까워요. 근데 액체일 때만큼 가깝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분자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제일 멀어? 기체. 이게 기체고. 됐어요? 그리고 이게 뭐겠어? 액체일 때 초임계는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갔어요? 문제 없죠 얘들아? 헷갈리는 거 없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는 초임계 상태이거나 액체일 때보다는 완전 끈끈이 붙어있을 때보다는 이 파랑이 또는 노랑이일 때 용질이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해. 왜?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무빙이 자유롭다고. 또한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여. 자, 봐. 압력을 높여. 이 압력이지.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대. 그래서 초임계 유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초임계 상태일 때 이렇게 거리가 이렇기 때문에, 거리가
액체보다는 멀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 액체보다는 멀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섞일 때 도움이 되겠죠? 됐어요? 그거는 액체보다 초임계가 좋은 이유야.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럴 거면 기체 쓰지. 이해 갔어? 그럴 거면 기체가 더 좋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압력을 높였어, 우리는. 그냥 기체를 안 쓰고 압력을 높였어. 압력을 높이면 그 순간부터 기체는 아니야. 이해 안 가지, 너네? 이해 가? 지금 두 가지 설명하는 거야. 왜? 야, 분자 간의 거리가 멀면 자유롭게 이동해서 좋다며. 그러면 액체보다 기체가 좋겠네. 기체 쓰지? 아니야. 근데 거기서 장점 하나 더 얻을 거야. 뭐? 기체보다 압력을 높였어. 그럼 기체 아니라 했지. 그럼 뭐가 좋은데? 밀도가 높아져. 그럼 뭐가 좋은데? 더 많은 양을 녹일 수 있어. 됐어요? 그러니까 봐. 두 가지 장점을 살린 거야. 액체보다 멀어서 자유롭게 이동. 기체보다, 여기서 보는 건 아니에요. 기체보다 압력이 높아서, 밀도가 높아서 더 많이 녹아. 그 두 가지 살린 거예요. 그래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정할 수 있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압력의 높이를 가지고 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겠네.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압력의 높이 가지고. 왜?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이 녹일 수 있어. 그래서 고체 입자의 입도도 조절할 수 있대. 이 압력 가지고.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쓴다? 초임계 유체를 쓴다는 거예요. 초임계 유체를 그냥 안 쓰고 기체만 쓰거나 액체만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왜? 어떤 면에서는 얘보다 좋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이해 갔죠? 크게 문제 없어. 좋아요. 결정화 공정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임계 유체를 사용해서,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면 어떤 상태가 돼? 포화 상태가 되죠. 왜냐면 봐봐, 이 얘기잖아.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여. 그러니까 억지로 녹인다는 거예요. 초임계 유체이기 때문에 억지로 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 아까 내가 뭘 건들지 말라 했어. 온도 건들지 말라 했죠. 그 온도가 이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되는 온도를 빡 올려버려. 또는 압력을 빡 올려버려. 그러니까 초임계 유체가 되고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녹여. 왜? 자유롭게 이동하고 압력이 높아서 밀도가 높아. 그래가지고 걔네가 생각보다 더 많이 껴지는 거예요. 원래 녹일 수 있는 것보다. 원래 녹일 수 있는 것보다 많이 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네가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뭘 뱉어내? 뭘 뱉어내? 아까 잔잔바리 가루들을 팍 베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알겠죠? 뭐 그런 거겠죠. 뭐 봅시다.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여, 반용매는 뭐야? 반용매로 사용하여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가 많대요. 자, GAS 공정을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초임계 그 친구를 누구로 해요? 이산화탄소를 쓸 거예요. 초임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그냥 이산화탄소를 온도를 올리고 압력을 빡 줘가지고 어떻게?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그 이산화탄소. 됐어요? 그래, 걔를 이제 반용매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반용매는 뭐냐면요. 용질을 녹이진 않아요. 근데 용매랑은 섞여요. 됐어요? 그래서 얘를요, 혼합물에 넣으면요, 반용매는 용매랑 섞이고 용질은 고체 입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용매가 이미 있었어. 이 하얀 게 용매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혼합물이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용질도 들어있어요. 됐어요? 됐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들어감으로써 튕겨져 나오는 친구는 누가 된다? 뭐 입자가 되겠죠. 뭐 고체 입자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튕겨 나오는 거겠죠. 뭐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가 튕겨 나온다. 이해 갔어요? 뭐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뭐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 GA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요. 그러니까 이 하얀 거예요. 일단 먼저 녹여. 그래서 혼합물 만들었지. 아까 이거 혼합물 만들었지. 그 상태에서 밀폐합니다. 하얀 거 밀폐해요. 이후 용기의 온도를요. 이 하얀 것만 있는 거야. 이 하얀 거를 이후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의 사이에 맞추고. 그러니까 봐.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액체 용매 얘네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의 사이에 맞춘대. 무슨 말이냐 이거?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의 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나만 이해한가?
무슨 말이냐 이거?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에 그 두 개의 인기온도와 사이에 얘네 두 개. 문장을 A와 B. 언어의 중의성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좀 예쁘게 쓰지.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의 걔네 각각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사이에 맞춘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넘어갔겠죠. 하여튼 그 두 개 사이에 맞추고 초임계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녹아있던 용질은 석출이 된다. 이거 문장 이해 가요? 여기서부터? 자, 볼게요. 자, 비커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혼합물을 넣어놨죠. 그랬을 때 뭘 하는 거냐면요. 이 이산화탄소 어딨어? 이산화탄소, 초임계 이산화탄소 있죠? 초임계 이산화탄소. 얘를 넣었을 때 뭔가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왜 튀어나오는 거냐면요.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녹아있던 애가 평 나오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용매 플러스 용질의 상태죠.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온도를 애매하게 맞춰 놓는 거예요. 압력이랑. 왜요? 얘가 들어감으로써 사건이 발생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얘가 들어감으로써 사건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 얘가 지금 만약에 온도나 압력이 얘가 들어옴으로써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넉넉하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이미 있던 얘의 온도가 겁나 높아. 응? 얘가 거의 초임계급이야. 그러면은 더 들어와도 괜찮은데 나 과포화 상태니까 더 들어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임계온도와 임계압력 그 애매한 사이에 맞춰놔야 얘가 들어왔을 때 빵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요, 처음에 채웠던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아니, 문장들이 왜 있다고인지 모르겠네. 석출되는 용질의 양, 그거는 뭐겠어요? 이따가 나오는 그 경질화돼서 나오는 거 있죠. 결정화돼서 나오는 이 알갱이들 있죠. 고체 입자들. 걔네들의 양 얼마나 나오냐.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문장을 밑딱으로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처음에 채운 혼합물이 뭐랑 같다면 뭐겠어? 처음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양이 같다면 이런 얘기예요. 문장을 개같이 쓴 거예요. 같다면 그 농도에 의해 정해진다.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문장을 개같이 쓴 거야. 쌤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얘들아? 영준 이해 갔지? 너 이해 갔어? 안 갔지? 이거 봐, 이거는 문장 이상하게 써서 그래. 쉬운 문장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시 써볼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그러니까 이 장난질을 했을 때, 똑같은 짓을 했을 때 나오는 알갱이 양이 계속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떨 때 알갱이가 많이 나오냐? 처음에 넣었던 이 혼합물에 농도가 높으면은, 그러니까 용질 더 많이 녹아져 있으면 더 많이 나오겠지,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장이 개 같다니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요, 처음에 채웠던 혼합물에 양이 같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처음 채운 혼합물들 여러 가지 똑같은 상황일 때 그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좀 낫겠죠? 이해 갔어요? 자,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서 결정 핵이 생성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를 빼낼 때는요, 일단은 얘네가 이제 뿅 나오죠. 이렇게 알갱이가 뿅 나올 때는요, 이 나오는 과정 있죠. 이 나오는 과정. 그때는요, 이 알갱이들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결정 핵을 만들어야 돼. 됐죠? 그러면은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 지들끼리 많이 뭉치겠죠? 그래서 결정 핵이 많이 생겨. 당연하죠? 농도가 높을수록 안에 녹아있는 이 덩어리들이 많으니까 결정 핵이 많이 만들어지면요, 하나의 결정 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져서 고체 크기 입자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많이 이렇게 자잘하게 많이 뭉쳐버리면은 3개씩밖에 못 뭉친다고. 핵이 많아지면 오히려. 근데 오히려 개수가 애매해. 4개밖에, 그러니까 딱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이즈는. 결정 핵의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사이즈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 여러 개 나오냐, 큰 거 하나 나오냐, 이 차이예요. 근데 큰 거 하나가 겁나 크진 않겠죠.
왜? 그래봤자 4개랑 3개 차이 이 정도일 테니까. 이해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위에 아까 거기 계속 짜증나네. 한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용매 자체를 초임계 이산화탄소 쓰는 거야. RESS에서. 얘는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물을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요, 애초에 이거 섞여 있는 것 자체가 초임계가 들어가 있어. 걔가 용매야. 거기다가 용질을 녹이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용질이 결정화하려는 물질이겠죠? 그래서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어, 얘네 두 개가. 그 혼합물을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한다. 이거 봐. 이것도 문장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거 봐봐. 혼합물을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거 해석해봐.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주옥 같네요. 이거 해석해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고압의 용기 속에서 대기압을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쏜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쏜다는 거 이렇게 해석되니? 됐어? 됐어? 한 번에 안 와닿지? 이거 문장 구조가 이상해서 그래요.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쏴요. 분사하죠. 그러면은 그 직후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압력이 내려가면서 기체로 변해요. 왜요? 얘는 뭐 초임계였으니까 이제 압력이 대기압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있는 압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뿌려지게 되니까 공중에. 그러면서 이제 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됩니다. 그때 이제 결정액 똑같이 나오겠고요. 석출되는 고체의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똑같아요. 뭐 농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예요. 알겠죠? 길기만 더럽게 기네. 자,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쓰인다. 아까 쓰였죠? 이산화탄소는요, 임기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서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조금만 올리면 초임계 상태가 쉽게 된대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초임계 상태를.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요. 그러면 압력을 조절해가지고 석출되는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대요. 압력, 아까 얘기했었죠? 압력 조절하면 입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처음에 나와서요.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독성도 없대요. 끝이야? 봅시다. 이거 문제 좀 봅시다. 어려운 문제 몇 번이에요? 어려운 문제 17번. 17번 틀렸니, 얘들아? 많이들 틀렸어? 자, 용질 A를요, 용매 B에 녹입니다. 이거 좀 가릴게요. 용질 A를 용매 B에 녹였어. 그러니까 혼합물을 만들었어, 얘들아. 혼합물을 만든 다음에 용기에 담은 다음에 압력을 높였어. 이것도 압력도 그 사이 그거 하겠지. 이후 용기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그러니까 아까 이거야. 이 짓거리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랬을 때 가나다와 같은 결과를 얻었대. 됐죠? 됐어요? 됐어? 야, 근데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도 중요하냐? 이거 지문에 나왔니 혹시? 왜 기억이 안 나냐? 지문에 나왔어요? 안 나왔죠? 속도는 왜 있는 거지?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빠르게 읽어가지고. 지문 안 나왔어요, 이거? 그럼 봅시다. 혼합물의 농도 0.01. 근데 이거 기억나죠? 농도가 높을수록 나오는 건 많아요. 근데 농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결정 핵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입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역추적하라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뭐 간단한 거죠. 자, 농도가 같은 경우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0.03, 0.04일 때 어떤 케이스에서는 입도가 작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입도가 컸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게 역으로 추적하면 이걸 알 수 있겠죠. 속도를 빨리 하면은 빠르게 낼수록 입도는 작아진다. 뭐 이 정도는 뭐 추적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리고 혼합물에 이번에는 이제 같은 거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속도가 같을 때 얘네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농도가 작을수록 입도가 크다. 아까 결정 핵 문제.
됐죠? 이거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이거? 1, 2, 3, 4, 5번 중에. 뭘 골랐어요?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